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의 통입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히 잘 지내시고 계시죠? 자, 조철희의 유통, 물류통, 소비앤드 글로벌 통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번 주의 테마는요. 요즘 택배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택배 원조 야마토부터 한국의 택배를 한 20년 이상 지금 지켜보고 또 5개 이상 되는 회사에 이제 컨설팅 잡을 하다 보니까요. 택배에 관한 모든 내용을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택배 모든 것을 갖다가 해부 분석해 본다 시리즈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얘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적정하게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택배란 것이 항상 보면은 택배는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올해 물량이 폭증했다가 키워드입니다. 자, 평소에 100을 움직이던 것이 120, 130 하면 어떻죠? 일단은 주문량이 늘어나고 이 주문량이 택배 터미널로 가서 또 분류해갖고 여러분들 집 앞에 갈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택배를 배송하는 영업소장이죠. 배송기사 이분들 같은 경우도 보통 7시에서 출발해서 저녁에 그전에는 뭐 8시, 9시까지 했는데 물량이 많아지면 어떡하죠? 물량이 많은 만큼 그 노동시간, 자기가 뛰고 달리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또 우리나라는 택배가 일주일에 일요일밖에 안 쉬어요. 그러면은 평소에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늦어지고 잠자는 시간이 적어지니까 다음날 또 아침에서 움직이니까 또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큰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택배를 움직이는 택배 회사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영업소장, 지점장들의 관계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택배가 진행된 지 1992년, 93년도 진행됐지만은 노사 노문 관계 이것이 쭉 진행하면서 서로 상호 간에 개선과 타협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 장시간 오래되다 보니까 올해같이 물동량이 늘어난 것에 대한 대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었다는 것이 저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택배 시장은요, 여러분들 이제 큰 키워드를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택배는 1970년에 일본의 야마토라는 회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를 갖다가 우리는 일본 말로는 다쿠하이, 집 앞에 갖다 준다 해서 이것이 택배입니다. 그래서 택배 환경이 지금까지 뭐 한 우리나라도 거의 30여 년 다 돼갖고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물동량이 적을 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물동량이 늘어나고 양적 성장에는 질적 성장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성장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걸 한번 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1970년에 시작돼서 일본은 85년도에 택배가 그냥 도입하면서 물량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시기가 어디냐면요. 1992년, 3년에 대한통운, 한진, 현대택배가 지금 시작돼갖고 우리나라는 2000년 중반까지 택배 회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가 택배 도입기입니다. 그러면은 택배 회사가 생기고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이제 성장기라고 하는데 성장기의 특별은 뭐냐면은 택배는 네트워크 사업이고 조직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서울에 있고 대구에 있고 대전에 있고 부산에 있고 하려면 거점 간의 전략을 연결시키는 게 택배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택배들이 다 어디 오냐? 과거에는 대전하고 천안 아니면 대전하고 옥천 쪽에 모여고 왜냐 가운데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물량이 다 모였다가 여기서 분리시켜서 다시 이제 트럭으로 해서 나갔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시기를 우리는 택배 성장 시기랍니다. 그 택배 성장 시기의 기본 조건은요. 택배는 뭐예요? 빨리빨리 문화니까 빨리 갖다 줘야 된다. 또 하나 전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돼야지 택배는 유지됩니다.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가 돼갖고 시스템화를 잘 돼야 되는데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 어느 정도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의 터미널의 캐파가 돼야 되는데 어때요?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보통 이제 터미널의 그 어떤 규모라든가 택배 터미널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아니 1회전밖에 안 하지만 이게 달라지는데 물량을 갖다가 하루에 알기쉽게 가면 20만 개를 취급하는 택배 터미널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 정도 퍼센트가 늘다고 그때요. 물량이 더 많아지잖아요. 20만 개 들어와야 되는데 25만 개가 들어오면 어때요? 전국에서 모인 물량이 과부하가 걸려버려요. 그러면 물건이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데 쭉쭉 들어오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어느 정도 과부하가 첫 번째 걸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항상 지금 추석 전에 드리겠습니다. 택배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취급, 분류시키는 게 가장 힘든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박PD님 택배하면 뭐 저기 부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합니다. 제 조처리 방송은요, 전문가 또 유통 물류 업종에 또 전자상거래에 계시는 분들도 구독하지만요, 보니까 사업하시는 사장님들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계시는 어머니, 주부님들도 제 걸 듣더라고요. 타겟팅 다이어트 이렇게 하십니다. 택배를 가져오세요 하면 어때요? 집 앞에 가야 되죠? 이걸 우리는 집하라고 그래요. 택배 영업소장들이. 그러면 물건을 가져왔어요. 일단은 배달은 별도. 물건을 가져와서 1톤 탑차에다 실어갖고 또 배송하면서 이제 집하겠죠. 그럼 이 물건을 모아갖고 어디냐면 지점에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지점에는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택배 물량이 하루에 뭐 예를 들어 2만 개가 모였다. 되게 큰 지점이에요. 택배 하루에 2만 개씩 주는 저기 거래처면 이제 뭐 택배회사에서 큰 고객이거든요. 한 달 곱하기 하면 2만 곱하기 하면 25일 가동하면은 50만 개 물량 꽤 많은 물량. 그러면 2만 개 물량을 갖다가 결국은 택배 차량이 이제 우리나라는 11톤 차량이 오거든요. 윙바디 차량이 오면은 거기다 물건을 실어서 일단은 대전에 갈 거는 대전 천안이 이제 허브가 많으니까 거기 갈 건 걸로 가고 또 수도권에 갈 건 또 수도권에 가야 돼요. 뭐 곤지암을 가든 저기 군포복합을 가든 아니면 이쪽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랬지만 과거에는 10년 전만 해도 11톤 차량에 들어갈 택배 화물 물량이 평균 1,300, 1,500개가 들어갔는데 요즘 어때요? 택배 물량 작아졌죠? 작아지다 보니까 이 터미널 안에 저기 11톤에 들어간 게 2,000개까지 들어간 거예요. 뭐 물량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2만 개 저기면은 2,000개에서 하면 11톤 차량이 몇 대가 있어야 됩니까? 박PD님. 10대? 땡큐. 10대입니다. 자, 박사님이 얘기했지만은 10대를 갖다가 차를 갖다가 뭐 이제 차편을 다 이제 계획하겠죠. 그러면은 2만 1,000개 물량이 있으면 어때요? 1,000대 물량은 또 따로 해야 되잖아.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 알기 쉽게 하면 8대가 필요하게 10대가 필요하면은 차량 배치부터 상품부터 여기서부터 그냥 쭉쭉 나가는 거예요. 자,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에 중요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택배 터미널 가면요. 뭐 몇백 대가 들어옵니다. 전국에 있는 택배 물량이 들어오면요. 빨리 온 것부터 순서대로 해서 이 물량이 어디로 간다? 터미널 안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3인 1조가 돼갖고 이제 컨베이어로 해서 물량을 이꼬라이는 넣겠지만은 이 물량이 터미널에 들어가면서 다 지역별로 저기 이제 부산이다 어디다 분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첫 관문이 힘든 게 뭐냐면요. 일단은 이꼬라인에 넣는 200개 화물, 2,000개 화물을 차량 한 대 넣으면 어때요? 뭐 보통 3인 1조라고 그냥 컨베이어 넣고 나면 이게 여기서 또 분류 작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화물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부산, 뭐 광주, 그래 저기 뭐 큰 거점만이에요. 부산, 대전, 광주, 강원 이게 분류해서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자동화가 돼야 되는데 자동화한 게 있고 수동이 있어요. 컨베이어가 알아서 센서가 읽으면 따다닥 분류는 시켜주는데 어때요? 중간 포인트에 사람이 있어서 그것도 분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터미널에서 이제 분류된 게 우리 11톤 차량에서 이제 이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류에서는요. 근거리를 먼저 달리고 원거리 배송이 먼저예요. 자, 그래서 대전에서 하면 어때요? 서울이다, 부산이다, 항상 먼 거리 차량들 빨리 빼갖고 내보내줘요. 그리고 근거리 대전 옆에 천안이도 가까운 거 어때요? 늦게 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차량들이 여러분의 이제 전국의 택배 네트워크는 지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점 쪽으로 와갖고 이 물량이 딱 하면은 보통 새벽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새벽에 들어오면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조직에서는 택배 본사가 있으면은 본사는 누구하고 지점장하고 계약해요. 자, 지점장의 밑에는 뭐 3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뭐 60명이 되더라도 택배를 배송하는 기사, 배송기사, 영업소장하고 또 이제 1톤 탑차갖고 또 계약을 해요. 본사, 지점장, 영업소장과의 관계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계약 관계도 그렇고요. 수수료 요율 관계도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 하다가 수수료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박PD님한테 화물을 가져간 건 뭐예요? 지파예요. 그러면 지파에 대한 요율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딴 사람들이 지파에 갖고 나는 배달만 하는 걸 갖다 배달 수수료예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다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 비율이 3분의 1씩 나눠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금액이 오늘 택배 단가 너무 지금 싸졌지만은 RGK 가면 1,800원을 받는다 이렇게 봐요. 심지어는 1,500원 미만도 있습니다. 화물이 작으니까요. 그러면은 1,800원 받는다면 어때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텔레비에서 보실 때 택배 기사가 한 개 배송하면 얼마? 600원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600원 받는데 기본적으로 택배 제가 이제 박사님도 5개에서 자문들하고 야마토 20년하고 그냥
터미널부터 센터 지점을 다 다녀서 제 머릿속에 이제 전략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수량, 기존에 곱하기 수량이에요. 근데 600원 곱하기 기존에 이제 하다 보면 배달은 좀 많이 하겠죠. 집하는 자기 영업이니까 더 비싸지지만 배달을 알기 쉽게 하면 300개 하는 사람이 더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역이 이제 이거 밀집도 강입니다. 내가 배송하는 라우팅 반경이 넓으면 어때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밀집도가 높아갖고 도는 거리가 짧고 그 안에 이제 물량을 뿌려질 것이 많으면 어때요? 이 사람들 수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알기 쉽게 강남이라든가 서초 도심에 배송하는 사람들 어때요? 사무실이 많잖아요. 350, 400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산간 지역이라든가 강원도에 그냥 집집마다 뛰는 건 어때요? 수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밀집도가 있냐 없냐는 택배 회사 본사라든가 지점하고 이게 다 컨트롤해갖고 좀 조정하겠죠. 그 원거리 배송하고 수량 적은 사람은 돈을 많이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분류된 택배가 다 지점으로 오잖아요. 그럼 지점에서 이제 영수한테 갖고 나가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지점에는 터미널에서 들어온 화물들이 쫙 쌓여있어요. 온순도들 내려놓으니까. 그러면은 1톤 탑자 같은 영업소장들은 아침에 7시에 나가고 간단 조회하고 그때부터 이제 화물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작년하고 해서 올해 물량이 20% 는다고 생각할 건데요. 자기가 갖고 가야 되는 자기 화물을 갖다가 그냥 컨베이어서부터 분류시키는 거지. 탑차 앞에다가 물동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이 쌓여있는 또 자기가 직접 분류하니까 어때요? 과거에는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7시에 나왔고 1시간 반 걸려서 분류해서 뭐 8시 반에 스타트를 했어요. 지금은 분류하는 물량이 많고 그만큼 온 물량이니까 섞였잖아. 본인이 직접 해서 하려니까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물량에 따라서 이 상태가 지금 계속 올해 택배 물량 폭증으로 인해서 지점에 와서 1톤 탑차에 실는 시간이 그렇게 많아졌다니까. 그래서 이 분류 작업에서 또 이제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텔레비나 매스컴에서 봤을 때 터미널의 분류에 힘들고 두 번째는 지점의 분류에 힘들고 그래서 이 상황이 결국은 택배 기사의 어떤 영업 그러면서 이제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는 2호선 안에 택배 지점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첫째, 땅값이 비싸니까 2호선 바깥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례전 배송을 하고 또 나가갖고 물건을 또 가져오는데 보통 처음에는 이제 집화를 안 해. 집화는 영업이니까. 한 번 하고서 어느 정도 차량이 비어야지 거기다가 이제 집화하는 화물을 또 물건을 실어야 되잖아요. 이회전 하면서 어느 공간이 빌 때마다 갖고 오는데 이 시간이 과거에는 뭐 8시, 9시에 끝났던 게 지금은 끝나다 보니까 10시가 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노동시간이 많아지니까 내가 집에 가서 어때요? 잠자고서 좀 쉬었다가 또 아침까지 나오니까 이 악순환이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었는데 올해는 전자상거래 급증하고 코로나 때문에 진코, 홍콩, 방콕이죠. 또 추석 때 했죠. 집에 못 가니까 선물 또 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시대가 이 상황 문제를 좀 개선할 시기가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택배 회사다 뭐 이거 관계가 아니라 이 상황은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지금 관가했던 이 상황이 지금 현실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 영업소장들은 말하자면 1인 사업자예요. 1인 사업자 간의 보험 문제의 이 관계는 지금부터 지금 뭐 시대대한통운 사장님이 인터뷰에 나와서 말씀하셨지만은 양쪽 관계를 밸런스 있게 잘해서 계속 개선안을 좀 찾아가야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물량은 많고 사람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선주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사람이 지병으로 죽었다는 거는 맞지만은 또 하다 보면요 건강한 사람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과로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뭐 정답이라는 얘기 안 하지만은 이런 문제가 현실에 있을 때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올해 28억 개인데 작년에 올해 보면은 내년 한 32, 3억 개 하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있지만 일본의 야마토 택배 어떻게 했는가 제가 마지막에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10몇 년 전, 10년 훨씬 됐죠. 야마토 택배는요. 택배 영업시간 뭐 이거 이제 노동시간은 준수하지만 안 하면 이제 페널티 먹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택배 분류 작업에 힘든 거를요. 택배 거기는 이제 우리하고 달라. 우리나라는 다 계약제입니다. 대부분이. 근데 거기는 야마토는 정규직이니까. 정사원이 아침에 이제 영업소장이 일본은 세일스 드라이버라 그러죠. SD가 나오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고용해갖고 미리 다 분리시켜놔요. 박팀 이해하셨죠? 그럼 아르바이트가 와갖고 1시간, 2시간을 두고 이 친구들은 그냥 그 전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화물을 그 앞에다 딱딱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택배 영업사님들은 자기가 라우팅 동선하니까 물건을 구석에 넣어야 되니까 빨리 하는 거 앞에다 놔야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노동 시간을 줄이고 빨리 나가서 영업하든지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부는 제가 한국의 택배 회사들이 지점에 따라서 일부는 하고 있대요. 저도 정보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지금 계속된다면은 출발하기 전에 벌써 분류 작업에서 과중된 노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뭐 선진국하고 이 상황을 보지만은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시고서 택배 이 현 상황이 지금 현실에 왔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배 같은 경우 이제 여러 내용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택배의 모든 것을 해부한다. 취급의 분류에 어려운 얘기하고 현장 노동자의 관계는 영업소장과 기업과의 관계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지속된 20년 동안의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고 개선 방향을 찾아야지 영업소장이 된다. 왜냐? 배송의 꽃은 누구냐면 영업소장이 잘 해야 되거든요. 영업소장이 배송 못하면 택배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현장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본사 조직도 현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개선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택배의 모든 것 일부 1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독 안 누르신 분은 한번 쿵 누르면서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